오늘은 17장 직선 이야기를 할 건데 덩어리가 좀 큽니다. 안에 챕터도 5개나 6개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좀 많은데, 그래서 다 좀 비슷한 강도로 하다 보면 또 충분히 피곤하고 졸릴 것 같아서 좀 안 중요하거나 이미 아는 것들은 빨리 넘어가고요. 중요한 것만 좀 찝어서 합시다. 첫 번째 나오는 챕터의 이름은 방정식의 그래프인데 뻔히 뭔지 알죠? 이게 뭐냐면 함수 하나 나와 있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함수 방정식 하나 나와 있고, 이거 만족하는 여러 개 순서쌍들을 잡아서 좌표 평면에다가 빡빡빡빡 찍어가지고 걔네들을 연결한 그림, 그걸 이제 좌표 평면에다가 그림을 그린 거다. 그래서 방정식의 그래프라고 하는데, 원래 그래프라는 것 자체는 원래 그래프라는 것 자체는 이 그림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어디 있을까? 이런 순서쌍들을 나타내면 그걸 이제 그래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좌표 평면에 도시한 게 요 녀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우리는 그걸 꼭 구분해서 여러분한테 물어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그래프 그려라. 그러면 이거 그리라는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하게 될 직선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다음에 나오는 얘기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의 그래프, 이런 거 우리 보통 1차 함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생긴 녀석의 그래프는 A 그리고 B 요 두 개의 요소에 의해서 그림이 결정되더라 라는 거고요.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 요 A를 지칭하는 용어가 있죠. 그게 뭐였냐면 기울기라고 부르는 거였고, B를 지칭하는 용어도 있어요. 이거 뭐였냐면 Y절편이라고 부르는 거였다고요. 원래 Y절편이라는 건 Y축이랑 만나는 점, 그걸 Y절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X에다 0을 대입하면 여기 사라져버릴 거기 때문에 Y는 B라는 값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이 Y절편의 역할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기울기와 Y절편, 이 두 개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생긴 1차 함수, 직선의 그래프가 대략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고, 그래서 밑에 나오기를 A가 양수면, 어디 있을까? 여기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직선의 경우에 A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고, A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A가 만약에 0이라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다. 그래서 얘를 기울기라고 표현하고, 기울기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건 뒤에 가서 배울 텐데, 요거 표현 정도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거 꽤 자주 나오거든요. 어떤 직선이 X축과 이르는 얘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뭐 책에 따라서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X축의 양의 방향이면 이쪽 방향이죠. 얘랑 이루는 각의 크기는 반시계 방향으로 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직선을 예를 들어보면 이게 X축이고 요게 X축이고 요거 직선이라고 했을 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 그러면 이 각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세타라고 했을 때 그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더라 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삼각비 할 때 배웠겠지만 이런 이야기죠. 아이고, 아이 짜식. 요거 X축 직선이라고 했을 때, 뭐 역시나 뒤에서 다시 얘기한다고는 했지만 미리 해보면, 요 직선에서 X축에다 수선을 하나 떨어뜨려 보면 요렇게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요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밑변의 길이 분의 높이, 요것이 이제 탄젠트 세타, 이렇게 우리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이게 또 직선의 기울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 하면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아는 특수각이 30도, 45도, 60도 밖에 없거든요. 그거 3개밖에 안 나오니까 뭐 그래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그래도 가끔 나오는 표현이니까 기억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밑에 B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B는 아까도 말했지만 Y절편이었고요. 0보다 크면 0,0보다 위에서 Y축이랑 만난다 그 얘기고, 0보다 작으면 0,0보다 아래쪽에서 Y축이랑 만난다는 이야기고, 만약에 B가 0이면 원점 지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B를 Y절편이라고 하겠대요. 그래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고요. 됐고. 그래서 뭐 여기 예제 같은 거 하나 나오긴 했는데, 눈으로만 빨리 보고 가면 이런 거예요.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라고 되어 있고, X축이랑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래요. 각의 크기가 60도다.
라는 말은 이런 이야기죠. x축이 있고 기울기가 양수인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녀석인데 x축이랑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60도다 라는 말은 요 각도가 60도예요. 지금 그 소리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걸 이용해서 요 직선의 기울기 구해보세요. 그런 이야기인데 60도짜리 삼각형은 우리가 아는 녀석이죠.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 기울기가 얼마라는 이야기냐면 루트 3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기울기 찾아보시면 되고 y절편 역시나 마찬가지 방법으로 찾아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것만 식만 바꿔보면 y 넘겨서 y는 a-1의 x 더하기 b-2예요. 얘가 루트 3이란 이야기고 얘가 마이너스 1이란 이야기고 그죠? 그래서 그걸로 a랑 b 찾아보시면 금방 될 것 같아요. 밑에 것도 x절편, y절편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넘어갑시다. 뒤에 가서 해야 될 게 훨씬 많거든요. 이런 쉬운 것들은 넘어가고요. 두 번째 챕터에 나오는 건 두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얘는 1차 방정식하고 조금 관련이 있거든요. 1차 연립방정식.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건 크게 보면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세 가지인데 1, 2, 3번. 요 1번에 약간 특수한 경우로 4번까지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선의 위치 관계는 네 가지예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얘네 둘이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느냐인데 1번은 그냥 별로 관련 없는 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2번에 이야기하는 건 지금 보시면 이렇게 평행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세 번째 오는 건 하나밖에 안 그려져 있는데 사실은 두 개가 일치하는 거다라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고 네 번째 오는 건 얘처럼 그냥 대충 지 마음대로 생각해서 만나긴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를 좀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위치 관계 자체는 이렇게 네 개인데 이것만 보면 별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요거랑 1차 연립 방식이 섞을 거라고요. 다시 보면 얘는 평행한 거야. y절편은 다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직선, 요렇게 생긴 직선. 여기 나와 있는 그냥 요 책 가지고 하자고요. 요 직선이랑 요 직선이라고 생각해 보면 2번 같은 경우엔 기울기는 동일한 녀석이에요. 평행하니까. 그런데 y절편이 둘이 다른 녀석이구나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이 서로 달라요. 말로 하자면 평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평행하기 때문에 두 직선은 만나는 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교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 오는 건 완전히 일치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기울기도 똑같고 y절편도 똑같은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말로 하자면 일치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교점 무수히 많이 있죠.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모든 점이 다 교점이거든요. 그래서 교점 자체는 셀 수 없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1번하고 4번의 경우엔 한 점에서 딱 만나는 거지. 어쨌든 기울기가 다르면 어디에서든 한 번 만나긴 해요. 딱 한 번만. 직선이니까. 그래서 얘하고 얘는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기울기가 다르기만 하다면 한 점에서 만나게 될 건데 요 마지막에 오는 요 녀석은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중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 둘이 수직인 경우고요. 요 경우는 기울기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대요. 얘는 기울기 둘이 그냥 다르다 외에 다른 식이 나오지 않거든요. 경우는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데 마지막에 오는 요 녀석의 경우엔 기울기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대요. 이것도 뒤에 가서 기울기 이야기하면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근데 요 바로 뒤에 보시면 페이지 뒤에 보시면 여기 가서 요것도 또 하나 또 나오거든요. 기본 정석이라는 박스가 비슷하게 생긴 녀석인데 요거 나오는데 이거는 식이 약간 달라졌어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a'(x) b'(i) 더하기 c'은 0. 사실은 얘도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직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눈 떠. 얘도 직선이거든요. 둘 다 직선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한 점이니 평행하니 일치하니 이런 거 아까 그림 가지고 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지막에 와서 보면 아까도 똑같이 써 있었지만 교점의 개수랑 연립방정식의 해 개수를 다시 연결해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랑 1차 연립방정식 사이의 관계를 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이 박스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건데 얘는 좀 중요하니까 하고 갑시다. 첫 번째로 본 거는 그림이 그냥 직선 둘이 대충 막 만나는 거 이렇게 생긴 거. 이게 첫 번째 그림이었고요. 두 번째 그림은 평행한 거였고 세 번째 그림은 일치하는 거였고 네 번째 그림은 수직으로 만나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직선 두 개를 하나를 y는 mx 더하기 n 하나는 y 이게 a, b, c를 똑같이 쓰면 좀 헷갈리니까 얘를 mn이라고 하자고요.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첫 번째 그림은 기울기 둘이 그냥 다르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렇게 생긴 거였고, 요 녀석은 기울기 둘은 같은데 y절편 둘이 달라서 그래서 이제 평행하기만 한 녀석이고요. 세 번째 건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은 이런 상태였고요. 마지막에 오는 건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이거이긴 하지만 약간 특별하게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다. 이게 뭐 이거?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요 밑에다가 뭐 쓸 거냐면 직선을 요렇게 생긴 거 말고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 직선하고 a'x, b'y 더하기 c'은 0. 이렇게 생긴 직선이라고 볼 건데 사실 이거는 여기다 할까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형태로 위에 있는 형태로 바꾸자면 바꿀 수 있거든요. 요 ax 더하기 c를 우변으로 넘기고 b로 나누기를 하시면 되죠. 물론 b가 0이 아니라면. 그래서 바꿔보면 y라는 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밑에 있는 것도 a'x, b'y, c'이 0이다 했으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뭘 비교하면 되냐면 얘하고 얘를 비교하시면 되고요.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되죠. 얘가 m이고 얘가 n이고 이게 m'이고 이게 n'이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이 다르면 되고 얘네 둘이 같고 얘네 둘이 다르면 평행한 거고 얘네 둘이 같고 얘네 둘이 같으면 일치하는 거고 뭐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조금 예쁘게 써서 이렇게 쓰고 싶다는 거야. 얘가 좀 볼만하니까 요거부터 써보면 둘이 평행한 상태는 얘랑 얘랑 둘이 같은 거죠. 마이너스 b분의 a랑 마이너스 b'분의 a'이 같은 건데 이렇게 굳이 마이너스를 붙여서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두 개를 날린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a'이랑 요 b랑 자리를 이렇게 바꿔요. 괜찮죠? 그래서 얘를 a'분의 a랑 b'분의 b가 같다고 쓰는 거예요. 책엔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이 말이 다른 데서 튀어나온 게 아니라 원래 알고 있던 m하고 m'이 같다는 식에서부터 유도한 건데 굳이 얘를 이렇게 쓴다고요. 그래서 얘는 a'분의 a랑 b'분의 b가 같아요. 이렇게 써요. 그런데 얘랑 얘는 둘이 달라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b분의 c랑 마이너스 b'분의 c'은 서로 달라야 돼요. 역시나 마이너스 날리고 b랑 c'이 자리를 바꾸면 얘부터 쓸게요. b'분의 b랑 c'분의 c는 서로 달라야 된대요. 그래서 요 뒤에다가 이걸 연달아서 c'분의 c는 다르다 이렇게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쭈루룩 쓰려고 이렇게 요 식을 원래는 뭐 a'분의 b, a분의 b 이렇게 생긴 녀석을 이렇게 약간 변형해서 썼다 그런 이야기고요. 같은 원리로 요 녀석은 뭐가 될 거냐면 a'분의 a랑 b'분의 b가 같은데 c'분의 c까지도 같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둘이 완전히 일치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요 녀석은 그럼 뭐가 될 거냐면 앞에 요것만 깨지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분의 이거랑 이거분의 이거가 서로 다르면 되기 때문에 얘네 둘이 다르면 돼요. 그래서 얘는 a'분의 a랑 b'분의 b가 다르기만 하다면 그냥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요. 마지막에 오늘 요 녀석은 자리가 없으니까 좀 지우고 가면 서로 수직인 경우인데 기울기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그랬거든요. 기울기는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에요. 마이너스 b분의 a랑 마이너스 b'분의 a'을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예요. 마이너스 2는 날라가고요. 그래서 써보면 bb'분의 aa' 한 것이 마이너스 1이고 요 분모에 있는 bb'을 우변으로 넘겨요. 그러면 aa' 마이너스 bb'이고요. 요 녀석 좌변으로 또 넘겨요. 그러면 aa'이랑 bb'을 더하면 0이다. 이런 꼴이 만들어지죠. 굳이 이렇게 바꾸는데 그냥 모양 예쁘라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구나 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위에 오는 건 그냥 그림 가지고 직관적으로 이해를 좀 해보시면 되고 밑에 오는 식은 요걸 약간 변형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요 밑에 오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1차 연립방정식 할 때 많이 하거든요. 방정식이라고 보면 1차 방정식, 문자 2개, 식 2개, 연립방정식 푸는 건데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저 연립방정식 근의 개수를 알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보면 아예 A'분의 A랑 B'분의 B가 다르면 적당한 숫자들을 곱해서 X랑 Y 하나로 소거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은 한 쌍의 해가 존재한다 그 얘기인데 만약에 A'분의 A랑 B'분의 B가 같으면 적당한 숫자를 곱하면 X, Y가 동시에 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실수배 하면 얘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니까 지금 비율이 같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어제 했던 유리식 생각해보면 A'분의 A랑 B'분의 B가 같다는 건 얘네 둘의 비율과 얘네 둘의 비율이 같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X랑 Y가 동시에 소거될 거라고. 만약에 적당한 숫자를 곱해서 뺀다고 치면. 그렇기 때문에 해를 찾을 수가 없는데 문제는 C'분의 C가 서로 다르면 아예 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C'분의 C도 같으면 사실상 둘이 같은 식이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식이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즉 무수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으면 해가 없고 이렇게 생겼으면 해가 무수히 많더라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의 위치관계 여기서 원래 하는 얘기지만 1차 연립방정식 근의 개수도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 했어야 할 아주 중요한 녀석 중에 하나고요. 지우고 책에 있는 거 다시 빨리 보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죠. 그래서 보시면 제가 옆으로 썼는데 얘는 이렇게 아래로 쓰고 있죠. A'분의 A랑 B'분의 B가 같은지 다른지 그리고 같다면 C'분의 C가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서 근의 개수들이 결정나는데 이 근의 개수들을 결정하는 과정 중에 사실은 직선 가지고 유도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마지막에 오는 요 녀석은 원래는 뭐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인데 그걸 그냥 예쁘게 변형해서 이런 모양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기억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예제 나와 있는데 아까랑 이게 뭐 그냥 이 덩어리 평행하니 일치하니 수직이니 이런 거 물어봤거든요. 아까 방금 전에 본 표, 이 표대로 공부하셔도 되고요. 이 표대로 푸셔도 되고요. 정 헷갈리면 이거 식 다 바꾸시면 돼요. 그냥 요 녀석의 경우엔 y는 마이너스 a 빼기 3분의 ax 빼기 a 빼기 3분의 1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녀석의 경우엔 y는 이게 뭐니? 마이너스 4분의 a 마이너스 3x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생긴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평행하되 그러면 아 얘랑 같다는 이야기구나. 그런데 얘랑 얘는 서로 달라야 하는구나. 그런 거 가지고 a 값 찾아보시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푸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앞에 했던 표가 기억이 나시면 그냥 요거분의 요거, 요거분의 요거, 요거분의 요거 가지고 비교를 좀 해보셔도 되고 좀 깨워줘. 서서 들어 이씨. 서. 너 아닌 척하지 마. 그래. 서. 지금요? 어. 괜찮아요. 서. 지금? 어. 진짜요? 어. 아 일어서서 들어. 괜찮은데? 왜 나는 서서 수업하는데 넌 서서 들으면 안 되냐? 진짜요? 너요. 어. 부담스러운데요? 뭐라고? 부담스러운데요? 아, 뭐 어때? 너맨 뒤에 있는데. 아, 예. 나만 너 보여. 아무도 안 보여 너. 걱정하지 마. 세 번째 나오는 거 이제 직선의 방정식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얘기고요. 최종적으로 보면 1번에 이제 기본적인 잘 안 보이죠? 기본적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기울기랑 지나는 점 하나가 주어진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죠. 세 번째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지나가는 두 점이 하필이면 x절편과 y절편인 경우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경우의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박스로 정리되어 있는 건 3가지인데 기본적인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너무 기본이라 뺐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가 나오고요. 이거 3개 중에 첫 번째 녀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너무너무 중요한 녀석이고요. 이건 당연히 여러분 졸업할 때까지 무지막지하게 써먹어야 될 녀석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 세 개를 다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요 녀석이 제일 중요하구나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하나하나씩 보러 가보면 첫 번째로 기본적인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우리 앞에서 다 이야기했던 거고요. M 누구였냐면 기울기, N 누구였냐면 y절편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다고요. 그죠? 그래서 기울기랑 y절편이 만약에 주어져 있으면 그냥 직선의 방정식 바로 완성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계속 뒤로 미루고 있는데 이걸 지금 얘기하고 갈까요? 기울기라는 건 아이고 저희가 뭐였냐면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그게 기울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직선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을 때 요 점, 요 점 두 점 잡아놓고 보면 요 점에서 요 점까지 x좌표가 얼만큼 늘어났을 때 y좌표가 얼만큼 늘어나는지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게 기울기예요. 기울어진 정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이걸 델타 x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요거 세모 표시 비슷하게 생겼는데 델타 x, 델타 y 이게 한국말로는 변화량이에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그게 기울기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점이 두 개 주어져 있으면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하시면 그게 기울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다시 써보면 얘는 델타 x 분의 델타 y고 x2 x1 분의 y2 y1 이렇게 생긴 녀석이 기울기였다고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기울기가 하나 주어져 있고 지나가는 점 x1, y1이라고 하나 주어져 있는 경우 그림으로 보자면 요 점 x1, y1이라는 점을 지날 건데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은 뭐냐면 마치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거랑 비슷한데 요 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의 좌치를 구하세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요 직선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잡아서 얘를 x, y다 라고 보고요. 얘랑 얘가 한 직선 위에 있는 거지. 기울기가 m인 직선. 그래서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m이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럼 m은 x-x1 분의 y-y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요. 그냥 기울기의 정의를 이용한 거예요. 분모에 있는 x-x1을 좌변으로 넘기시면 y-y1은 m x-x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 그래서 y라는 건 m x 있을까요? x-x1 더하기 y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은 이거더라 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자주 쓸 녀석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기억하고 있겠지만 알고 있겠지만 혹시 기억이 안 나셨으면 이거 꼭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래서 기울기의 정의를 이용해서 기울기와 지나가는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나는 두 점이 주어진 경우인데 이렇게 지나가는 두 점이 주어져 있다는 건 걸리기만 해 어디. 오늘 타겟은 너야.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세요거든요. 직선 이렇게 생긴 거 하나밖에 없겠죠? 두 점을 동시에 지나가려면.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얘는 사실은 독립적인 어떤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요거 두 점을 이용해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요 녀석의 기울기 자체가 뭐가 된다는 이야기냐면 x2-x1, y2-y1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 두 개가 나오면 그 두 개의 좌표로 기울기를 구할 수 있고 그럼 마치 기울기랑 지나가는 점이 하나 주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옆에 있는 방법으로 구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소리예요. y-y1은 x2-x1 분의 y2-y1 x-x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y1만 오른쪽으로 넘겨보시면 해결이 될 거고요. 그래서 식은 여기까지만 제가 쓸 텐데 결국 요 녀석은 요 유형은 말했지만 얘만을 위한 새로운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두 점 가지고 기울기만 구하시면 옆에 있는 방법 가지고 구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더 중요한 녀석이겠지. 그쵸? 그리고 마지막에 오는 건 지나가는 두 점 중에 하필이면 x절편이랑 y절편이 주어진 경우인데 x절편이라는 건 x축이랑 만나는 점이니까 우리가 보통 x절편은 a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걔는 사실은 a, 0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겠지. 그리고 y절편 0, b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그냥 지나가는 두 점이라고 생각해보면 되겠죠. 이게 x축, y축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요거 두 점 지나는 직선이래. 이거 찾으란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역시나 옆에 있는 방법을 차용해 보자면 기울기 누가 된다는 이야기냐면 a-0분의 0-b예요. 즉 마이너스 a분의 b가 기울기이고요. 지나가는 점은 뭐 0, b로 하셔도 되고 a, 0으로 하셔도 돼요. 아무거나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y는 뭐 y-b는 마이너스 a분의 b의 x-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요 마이너스 0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 요거 좌변으로 넘길 거고요. 마이너스 a분의 bx를 좌변으로 넘길 거고 마이너스 b는 우변으로 넘길 거예요. 그러면 a분의 bx 더하기 y가 b 이렇게 생겼고 이거 세 군데를 b로 다 나눌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a분의 x 요거는 b분의 y 요거는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절편형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중간에 구하는 과정을 보면 그냥 이거랑 똑같이 생겼죠. 근데 얘는 굳이 이름을 따로 달아서 하는 이유는 그냥 모양이 예뻐서 그래요. 그거 외에 특별히 뭐 효용 가치가 있진 않거든요. 근데 괜히 많이 물어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절편형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모양이 예뻐서 그냥 배우는 거지 엄청 중요한 녀석 이런 거 아니라고요. 막말로 이거 몰라도 그냥 두 점 나왔으니까 이걸로 직선의 방정식 구해도 우리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다고요, 전혀. 그러니까 얘는 모양이 옆에서 외우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혹시 머리 한켠에 자리가 있으시면 같이 넣어두시면 좋긴 하겠죠. 배우긴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녀석도 이거 중에 하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구하는 건 이렇게 네 가지 경우 나오는데 이 중에 당연히 얘가 제일 중요한 녀석이에요. 이 녀석. 얘는 두 점 나왔다고 했지만 결국 두 점으로 기울기 구해서 이 방법으로 구하는 거고 얘는 하필이면 두 점 중에 특별하게 x절편이랑 y절편이어서 하는 거지. 즉 모양이 예뻐서 하는 거지 결국 이거의 특수한 경우에 불과하기 때문에 따로 뭐 할 거 없고 첫 번째 나와 있는 일반적인 형태라는 것도 결국 기울기랑 한 점이 주어진 경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 크게 보자면 이 안에 다 포섭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얘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와 지나간 한 점이 주어지면 직선을 구할 수 있더라 라는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박스에 나와 있는 것도 다시 한번 보면 기울기랑 지나가는 한 점이 주어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y-y1은 m의 x-x1 이렇게 생겼대요. 이번에 보시면 두 점 지나가는 건데 조금 자세하게 하려고 x1이랑 x1이 같으냐 다르냐를 이야기했는데 둘이 다른 경우가 훨씬 더 일반적인 상황이니까 이 경우를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런 디테일한 것들은 문제 풀러 가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둘이 다르다면 두 점 가지고 기울기 구하시면 돼요. 기울기만 구하면 위에 있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거다 그런 이야기고 세 번째 건 x절편과 y절편 특별하게 저 두 점이 주어졌다면 예쁜 모양새의 식이 a분의 x 요거 더하기예요. 프린터에서 하지만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가 1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 모양을 기억을 좀 하시고요. 예제가 좀 많이 있는데 요거는 몇 개는 풀어보고 하죠. 보시면 주어져 있는 게 뭐고 그래서 어떤 걸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지 정도만 잘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1번 보시면 기울기가 양수고 x축이랑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45도래요. 머릿속으로 그림을 살짝 떠올려 보면 기울기가 양수고 각의 크기가 45도래요. 여기가 45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주는 힌트는 뭐냐면 기울기가 1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 그죠? 45도짜리고 수선 떨어뜨리면 45도 45도니까 1대 1대 루트 2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잖아요. 그래서 탄젠트 45도 기울기 1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기울기 1이고 지나가는 점이 2,4다. 그 소리 하는 거니까 직선 구해보시면 되고요. 2번 보시면 요 직선이랑 평행하대요. 그럼 요 직선의 기울기랑 요 점을 지난다 가지고 찾으시면 되겠죠?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일 거냐면 y만 남길 거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겼겠네. 그쵸?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니까요.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4면서 요 점 지나가는 직선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래요. 아, 수직 이야기를 안 했구나. 수직은 다른 거 아니고요. 그냥 뭐 외우시면 되긴 하겠지만 다시 보면 이런 건데 요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보면 요렇게 생긴 직선은 이제 요거 삐뚤어졌어. 요렇게 생긴 녀석을 이제 수직이라고 볼 텐데 그냥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거라고요. 기울기가 m이라는 건 요 길이가 1일 때 요 길이가 m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기울기가 m이라는 건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인데 만약에 x가 1만큼 변했다면 y가 m만큼 변했어요. 그 소리 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 그림 자체를 90도를 돌려서 노란색 직선 위에다가 얹어보면 요 그림 그대로 90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요 길이가 m 될 거고 요 길이가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예요. 그죠? 그냥 요 그림 90도 이렇게 돌린 거거든요. 그럼 다시 요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될 거냐면 이 점과 이 점의 x좌표의 차이는 m이고 y좌표의 차이는 1인데 방향이 x가 m만큼 늘어났는데 y는 m만큼 1만큼 줄어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x는 m만큼 늘어났는데 y는 1만큼 줄어들었다고요.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m분의 1이 되더라 라는 거고요. 90도를 돌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m이란 숫자에 무엇을 집어넣든 항상 성립할 것이기 때문에 물론 0만 아니라면 그래서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두 직선은 기울기를 쳐다보면 역수치에서 마이너스를 하나 붙이면 되더라 라는 거고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기를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더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서로 수직인 직선 둘은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더라. 즉 요거 역수치에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더라. 그게 이제 수직인 기울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3번 같은 경우에 두 점 지나가는 직선의 수직이라고 그랬으니 일단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부터 찾아야죠. 빨리 머릿속으로 계산해보면 x좌표가 4 늘어났고 y좌표는 1 늘어났으니까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4분의 1이에요. 그죠? x가 4 늘어날 때 y는 1 늘었으니까 그럼 그것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누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4고 요 점 지나가요. 그 소리 하는 겁니다. 그죠? 마지막 4번도 보시면 이거의 수직이래. 이거 기울기가 얼마냐면 x 넘기고 3으로 나눌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그거의 수직이라고 했으니 기울기가 3이다. 기울기 3이고 두 직선의 교점 지난대요. 좀 이따 다른 방법도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일단 두 직선의 교점 찾으면 되지 뭐. 교점이야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교점 찾으시면 기울기랑 지나가는 점 나오니까 그걸로 직선의 방정식 완성하시면 되겠죠. 그죠? (1번에) 나와 있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라는 건 이것도요. 여기서는 약간 좀 특별한 경우인데 요 1번은 이것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x는 2라는 직선이랑 y는 1이라는 직선. 우리 보통 직선은 뭐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즉 x도 있고 y도 있고 상수항도 있고 보통 이런 건데 그냥 x는 2라는 직선이래요. 저 직선은 어떻게 생긴 건지 알죠? x축이고 y축이라고 해보면 x는 2도 직선이거든요. 어떤 직선이냐면 x가 2래, y는 몰라요. 아무거나 란 소리야. 즉 x는 2라는 직선 위에는 2,0, 2,1, 2,2, 2,3, 2,10억 이런 숫자들이 다 들어있다고요. 그런 점들을 이어보면 어디 있다는 이야기냐면
이렇게 생긴 직선이더라 라는 거죠. x축의 수직인. 이게 x는 2라는 직선이고 y는 1은 마찬가지죠. x좌표는 뭐가 오든 상관없고 y좌표가 1인 녀석들만 고르세요. 그런 이야기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이 y는 1 될 거라고요. 그래서 그 둘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랬는데 하필이면 얘랑 얘가 x축이랑 y축이 평행하기 때문에 각을 이등분하는 것이 가능해요. 각을 이등분한다는 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1이겠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겠죠. 지나가는 점이 2,1, 기울기가 1. 또는 지나가는 점이 2,1,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각을 이등분한다 그래서 실제로 그림 그려서 각을 이등분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뒤에 가면 배울 거예요. 마지막 챕터에. 실제로 각을 이등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요. 이것만 약간 특별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려 하시고 2번 좀 중요한 녀석인데 자주 써먹을 녀석이어서 꽤 중요하거든요. 2번에서 중요한 표현은 얘예요. 수직이등분. 직선을 구하려면 기울기랑 지나가는 한 점이 필요하죠. 근데 수직이등분이라는 요 말에 그 두 가지 정보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수직이라는 말에서 기울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고 이등분이라는 말에서 지나가는 한 점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죠? 보면 이런 건데 뭐 대충 그릴게요. A점의 좌표가 0,4고요. B점의 좌표가 3,1이래요. 그래서 원하는 건 수직 이등분이거든요. 그림은 그려지죠. 대충 선분 AB 수직 이등분이니까 뭐 대충 이 정도가 되려나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수직 이등분 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인데 말한 것처럼 수직이라는 표현에서 기울기에 대한 힌트가 주어졌다고요. 요거 수직.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 구하시면 되겠죠. 노란색 선분의 기울기를 구해서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고요. 이등분이라는 말은 요 거리하고 요 거리가 같은 게 이제 이등분이 될 텐데 그걸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거리가 같다는 이야기니까. 중점이라는 건 우리 내분할 때 했죠. 1대1로 내분하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바로 구해지죠. 산수해 보면 2분의 3, 2분의 5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x좌표 둘이 더해서 반, y좌표 둘이 더해서 반.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점이 얘고요. 기울기도 지금 바로 구해보면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에 x좌표는 3 늘어났고 y좌표는 3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겠죠? 노란색은. 그럼 빨간색의 기울기는 얼마란 이야기냐면 1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 1이고 지나가는 점이 요 녀석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는 말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 수직 이등분이라는 말은 앞으로 자주 보게 될 녀석이니까 머릿속에 잘 넣어두도록 하시고요. 3번은 뭐 그림 정도 떠올려 보시면 금방 해결될 거예요. x좌편, y좌편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래요. 그 말은 몇 사분면에 중점을 두라는 이야기냐면 x절편이 양수면 y절편이 음수라는 거니까 여기랑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이든가 아니면 x절편이 음수고 y절편이 양수라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이란 소리일 텐데 지나가는 점이 마이너스 2,4래요. 2, 4분면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이구나 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x절편, y절편 절대값은 같다고 했기 때문에 뭐 하나를 마이너스 a라고 보면 여기가 a인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a 요 두 개가 x절편과 y절편이에요. 마이너스 a분의 x, x절편 a분의 y, y절편인데 얘가 마이너스 2,4를 지나간대요. 그걸로 a만 찾아내시면 되겠죠. 그죠? 찾아서 다시 집어넣으시면 직선의 방정식은 완성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얘도 그냥 뭐 좀 지엽적인 문제로 하나 나오는 건데 점 3개가 직선 하나 위에 있대요. 그러면 보통 쓰는 방법은 이겁니다.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랑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가 같더라.
물론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도 같은데 그렇게 해봤자 뭐 겹치는 식이어서 써먹을 게 없고요. 그냥 점 3개가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건 어쨌든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려면 기울기랑 지나가는 한 점인데 점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게 기울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 둘 사이의 기울기랑 요 둘 사이의 기울기랑 같더라 가지고 K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산순해 보시면 되고, 요 녀석도요 해야 될 얘기가 좀 있는데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라서 그렇거든요. 이것도 약간 특별한 녀석이야. 왜 특별하냐면 세 점이 있대요. 삼각형의 넓이가 있대요. 그걸 2등분한대요. 우리가 여러분이 문제에서 만나게 될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 뭐 대충 그려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요. 직선을 하나 그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할 거야.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꼭지점 지나고 대변의 중점을 지나면 되죠. 즉 이렇게 중선을 그으면 된다고요. 그럼 넓이를 2등분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꼭 이 꼭지점이 아니라 요 꼭지점을 지나고 대변을 지나가도 되겠죠. 중점을. 요 꼭지점을 지나는 중선을 그으셔도 되거든요. 어쨌든 꼭지점 하나랑 마주보고 있는 변의 중점을 지나가면 넓이를 2등분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당연히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건 직선은 직선인데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거든. 근데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어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해봐. 그러면 아, 요 점을 지나면 되는구나 해서 그냥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는 거예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런 거 그으면 끝나는 거라고. 근데 이런 케이스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비슷하게 삼각형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는 꼭지점 안 지나는 거야. 그냥 훅 잘라서 넓이가 절반이 되게 만들어봐 이런 거거든요. 이 부분의 넓이가 전체의 절반이 되게 만들어봐 이런 거야. 그럼 얘는요 구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방법이 없다는 건 정말로 넓이를 구해야 돼요. 얘는 실제로 넓이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꼭지점 지나가고 중점 지나가기만 하면, 즉 중선을 긋기만 하면 그냥 넓이가 2등분이거든요. 실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데 꼭지점을 지나가지 않는 녀석이면 이건 실제로 넓이를 구하셔야 돼요. 약간 약간 잔머리를 굴려보면 혹시 요 직선이 무게중심을 지나가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 들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니에요. 조금 다릅니다. 그거 저도 약간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무슨 프로그램 같은 걸로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걸 보여주는데 무게중심에다 직선 딱 박아놓고 얘를 이렇게 돌리면 삼각형의 넓이가 변해요. 일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지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이렇게 꼭지점을 지나지 않으면 넓이를 실제로 구하셔야 되고요. 이 문제 보시면 점 3개를 찍어보면 X축, Y축 3,8이고요. 대충 여기라고 합시다. 여기 A 3,8, 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C는 3,0이에요. 그래서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Y는 A 이렇게 그어서 2등분 하겠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그어서 꼭지점을 지나는 경우는 얘밖에 없는데 이거 딱 봐도 이렇게 그으면 여기가 중점이 아니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어선 말이 안 되고 Y는 A라는 녀석이 대충 여기 어딘가쯤에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의 넓이가 전체 절반이다. 이렇게 푸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안타깝게도 꼭지점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삼각형의 넓이를 좀 구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도 그나마 좀 양심적인 게 노란색 삼각형은 3,8이고 3,0이에요. 얘가 Y축에 평행한 직선이에요. 선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점선을 높이라고 보고 삼각형 넓이 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 파란색 윗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요 파란색이랑 얘가 서로 수직이잖아요. 직각삼각형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A를 이용해서 윗부분은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구하는 방법이야. 요 점의 좌표는 이거 x좌표가 3으로 딱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 자체는 3,a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요 점의 좌표가 문제인데 이 점의 좌표는 얘랑 얘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셔야 돼요. 두 점 좌표 다 나와 있으니까 찾으시면 되겠죠? 이거 두 개로 기울기 찾고 지나가는 점 아무거나 하나 해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나서 y가 a가 되도록 하는 x좌표를 찾아보시면 요 점의 좌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 둘 사이의 거리가 밑변의 길이, 요 거리가 높이, 그걸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약간 복잡한 식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요 녀석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처럼 간단히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문제가 약간 복잡하게 생긴 녀석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꼭지점을 지나지 않으면서 넓이를 이등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해설도 눈으로만 빠르게 훑어보고 가면 자세한 산수는 여러분 직접 해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림이 약간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넓이를 실제로 구하셔야 되고, 보시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있죠.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y좌표가 a가 되는 점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요 밑변의 길이가 나오거든요. 좌표가 나와야지. 그죠? 그래서 D점의 좌표 찾고 이걸로 각 변의 길이 막 이따위로 생겨 먹었어요. 뭐 이런 거 막 산수하는 겁니다. 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하고 다섯 번째, 네 번째 나오는 거 정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계속 해도 되겠니? 잠깐 표정 별로 안 좋은데. 어렵거든요. 요거 네 번째 챕터에 나오는 잠깐만요. 4번. 네 번째 챕터에 나오는 게 조금 머리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잘 들어봐. 잘 들어봐. 보시면 이름은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논리가 하나 딱 있거든요. 근데 그 한 가지 논리를 가지고 이쪽 방향으로도 한번 가고 이쪽 방향으로도 한번 가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있는 예제를 가지고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아이고. 요거 하나 따서 볼까요? 요거. 직선이에요. 저거 다 전개해보면 mx-my-m 더하기 x 더하기 2y-4는 0 이렇게 생겼고요. x끼리 모아보면 m 더하기 1x, y끼리 모아보면 이렇게, 그리고 상수항이 -m-4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x 1차, y도 1차이기 때문에 직선이거든요. 그런데 m 값에 따라서 기울기 달라지죠. m이 달라지면 x 앞에 개수랑 y 앞에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울기도 달라지고요. 상수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y절편도 달라져요. 그래서 얘는 m 값에 따라서 기울기도 달라지고 y절편도 달라지는 그런 직선인데, m에 어떤 값을 집어넣든 항상 지나가는 점 하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m에다가 어떤 숫자들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건데, m에다 어떤 숫자들을 넣어서 직선을 만들면 하나가 이렇게 생겼어요. 좀 다른 숫자를 넣으면 기울기가 달라졌을 테니까 한 점에서 만나겠죠?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m에다 또 다른 숫자들을 집어넣어 보면 또 한 점에서 만날 텐데 하필이면 그 점이 일치하더라라는 거예요. 또 다른 m을 집어넣어 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또 다른 m을 집어넣어 보면 심지어 이렇게도 될 수도 있어요. 즉 m 값에 따라서 여러 개의 직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직선이 공교롭게도 요 한 점을 딱 지나가더라라는 거거든. 그래서 요 점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이야기인데, 이 점을 찾기 위해서 뭐 하는 거냐면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는 거니까 m으로 묶는 거지. 그래서 얘를 m으로 묶어 놓은 결과가 저 위에 있는 제인 거죠. x 빼기 y 빼기 1 x 더하기 2y-4는 0 이렇게 생겼다고요. 얘나 얘나 똑같은 식인데 이거는 그냥 x, y로 정리한 거고 얘는 m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도 0, 얘도 0, 얘도 0, 얘도 0 되도록 하는 x랑 y를 고르시면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게 될 것이고, 그 말은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의 좌표가 바로 요 직선과
요 직선을 동시에 만족하는 점, 즉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m이 막 섞여 있는 어떤 직선이 나와 있을 때, 요거로 봅시다. m이 섞여 있는 어떤 직선이 나와 있을 때 정리해 보면 m 값에 따라서 기울기도 달라지고 y절편도 달라지지만 m이랑 상관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이 있을 텐데 그 점 누구냐면 m으로 묶어서 항등식 만드는 거예요.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 그 교점을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건 앞에서 항등식 할 때 했던 거랑 사실은 똑같은 거 하는 거야. m이랑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게끔 하는 x, y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죠? 근데 그게 하필이면 얘도 직선이고 얘도 직선이니까 요 두 직선의 교점, 그것을 항상 지나가더라 라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생긴 녀석이 하나 있는데 하나 더 얘기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반대로 x-y-1은 0이라는 직선이 하나 있고요. x 더하기 2y-4는 0이라는 직선이 또 하나 있는데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0,0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세요. 이런 건데 두 직선의 교점 뭐 구하자면 구할 수 있지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을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이거더라라는 거예요. 얘를 싹 정리하면 누가 되냐면 m 더하기 1x 마이너스 m 더하기 2y 마이너스 m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지금 옆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쓰는 거예요. 순서만 바꿔서. 다시 보면 이 소리 하는 건데 이 직선 아까 뭐였냐면 얘를 이렇게 정리만 하시면 m 값에 관계없이 얘랑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m에 따라 달라져요. 기울기도 달라지고 y절편도 달라져요. m 값에 따라서 여러 개의 직선이 될 수 있지만 꼭 얘와 얘의 교점만큼은 지나더라 였거든요. 이젠 거꾸로 얘와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어봐 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만드시면 된다고요. 둘 중에 한 군데에다가 m 딱 붙여가지고 이 m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느냐에 따라서 여러 개의 직선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야 0,0을 지나는 직선 만들어봐. 그러면 x, y에다 0을 빡빡 대입하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4가 0이래. 그럼 m이 마이너스 4면 되겠네. 그죠? m에다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시면 0,0을 지나는 직선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 직선 뭐라고? 얘와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었다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확장을 해서 보면 이런 건데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직선 하나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생긴 직선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a'x, b'y, c'은 0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다가 요 직선에다가는 실수 m을 곱해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요 녀석한테는 실수 n을 곱해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렇게 만들 거고요.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건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요거는 그냥 실수배 한 거니까 당연히 여기다가도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마찬가지로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은 좌표를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니까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하거든요. 그럼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라는 건 여기다 집어넣어도 성립하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성립하는 어떤 좌표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좌표는 여기다 집어넣어도 0이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을 더하기 해봤자 그 점의 좌표를 대입해보면 0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얘와 얘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은 이거 실수배에서 둘이 더해서 만들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m, n 두 개를 다 곱하는 게 약간 귀찮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m이 만약에 0이 아니라고 치면 그냥 m으로 나누는 거예요. 양변을. 그래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에다가 m분의 n a'(x)
B'Y 더하기 C'은 0 이렇게 생겼고요. 이것도 굳이 두 개 쓸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나로 K다 이렇게 쓴다고요. 그래서 어떤 직선에다가 또 다른 직선 실수배해서 둘이 더하면 새로운 직선이 만들어지는데 이 새로운 직선은 원래 있던 두 직선의 교점을 항상 지나갈 거야 라는 소리예요. 그죠? 똑같은 말을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약간 머릿속에 관용구처럼 들어있어야 돼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 K 라는 겁니다. 제가 물어봐도 여러분 대답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물어보지만 원래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 그러면 K 그러면 아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똑같은 게 원의 방정식 하면 또 나오거든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 그것도 K 가지고 구하거든요. 그래서 요 논리를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하는 김에 말한 김에 졸리지만 조금만 더 얘기하면 요거랑 요거랑 약간 차이는 있어요. 요 식이랑 요 식이랑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뭐가 차이 나냐면 이거는 m, n에다 숫자 2개 넣는 게 귀찮아서 이제 m으로 나눠서 얘를 만든 건데 m으로 나누려면 m이 0이 아니다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0이면 나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0이 아니면 나누기를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위에 오는 요 녀석은요.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 하나 있을 건데 그 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근데 얘는요. 요 녀석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서 하나는 표현하지 못해요. 하나는 표현하지 못해요. 그 하나가 누구냐면 m이 0인 거. 얘가 0인 거. 그러니까 이거 둘을 적당히 실수배에서 더해가지고 만드는 건 어차피 얘도 똑같이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얘는 만약에 n이 0이었으면 원래 있던 이 직선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m이 0이었으면 이 직선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k가 0이면 이 직선은 나타낼 수 있지만 요 녀석만 살아남은 거 그건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얘를 죽일 방법이 없거든요. 얘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면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직선 두 개가 하나는 빨간색이고 하나는 파란색이야. 뭐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을 만들고 싶어요. 이 방법으로 만들면 이 사이사이에 껴있는 무수히 많은 직선 당연히 다 만들 수 있고요. 심지어 얘도 되고요. 얘도 돼요. 이렇게 생긴 직선까지 나타낼 수 있거든요. 모든 직선은 다 나타낼 수 있어요. 빨간색과 파란색을 포함해서 다 만들 수 있는데 얘는 다 되지만 둘 중에 하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얘를 죽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순수한 요 녀석은 만들 수 없더라. 그래서 얘는 만들 수 있지만 뭐 얘는 만들 수 없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들 수 없는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말했지만 요 식이 요 식으로 내려오려면 이게 0이 아니어야 돼요. 즉 얘가 0인 경우만큼은 얘가 표현할 수 없어요. 얘가 죽는 경우만큼은 표현할 수 없어요. 그 하나만 빼면 이거 둘 중에 당연히 얘가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이걸 많이 씁니다. 밑에 걸. 어차피 우리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을 찾고 싶은 게 목적이기 때문에 또 다른 직선을 찾는다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충분히 유용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고 밑에 기본 정석 박스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러 가보면 정석에서는 이제 M을 썼는데 정석 외에 다른 책에서는 K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도 K로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고 두 개가 동시에 다 써 있는 거예요. 위에 거 먼저 보시면 이렇게 생겨먹은 직선은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얘와 얘의 교점을 지나더라 라는 거고요. 반대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은 이런 방법으로 찾는다라는 거예요. 두 직선 중에 하나에 K를 곱해서. 그래서 요 K의 값만 찾으시면 해결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문제로 가서 보면 자
1번 보시면 이렇게 생겼대요. 보시면 m 값에 따라서 기울기 달라지게 생겨 먹었죠? y절편도 달라지게 생겨 먹었는데 m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찾으래요. 그럼 뭐 하라고? m으로 묶으라고. 그죠? m으로 묶어보면 m이 붙어있는 녀석은 여기서 2x, 여기서 3y, 여기서 더하기 1. 이게 m이 붙어있는 녀석이고, 안 붙어있는 녀석이 누구냐면 4x, 5y 더하기 3이죠. 그래서 얘도 0 되고 얘도 0 되는 거. 다시 말해서 이 직선 두 직선의 교점을 항상 지나가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그 점의 좌표는 그렇게 구하시면 되고, 밑에 오는 건 거꾸로라고요.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 찾으래요. 2x 더하기 y 더하기 1 하고 x-y 더하기 2예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죠. 둘 중에 아무 데나 k 하셔도 되거든요. 뭐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 더하기 k 요거는 0. 이렇게 생긴 게 누구냐면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이라고요. 약간 반 밑으로 내려오면 자는 거야? 안 먹을 때 눈이 튕겨요. 그래서 눈을 반만 뜬다고? 아, 너무 구차하지 않냐? 노래하는 거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은 이렇게 k 가지고 만드시면 되고, 얘가 마이너스 2,2를 지난대요. 그러니까 x좌표와 y좌표에 숫자들을 대입하시면 k가 찾아지겠죠. 산수 마저 해보면 마이너스 4 더하기 2 더하기 1, 마이너스 1이고, 요거는 계산해보시면 마이너스 2네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어서 다시 식을 예쁘게 정리하시면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 말했지만 사실은 이 방법을 모르고요. 나 선생님 뭘 설명했는데 잘 기억은 안 나고 졸려서 두 직선의 교점 지나래요. 교점 찾으면 되지. 찾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뭐 더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면 나오거든요. 두 직선의 교점 찾고 요 점 지나는데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겠네. 똑같이 나오지 답은. 그게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교점 실제로 구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요 점 구해가지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셔도 되는데, 원의 방정식을 하러 가시면 그걸로 못 구해요. 거의 비슷한 논리로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원의 방정식에 가서는 실제로 교점의 좌표를 구하고 또 다른 뭐 점 하나 구해가지고 원의 방정식, 이거 안 된다고. 너무 복잡해서 식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애초에 직선 할 때 미리 버릇을 좀 들이시란 이야기예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면 K를 떠올리시고요. 물론 교점 좌표 구해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K를 이용해서 구하는 버릇을 하셔야 원의 방정식에 가서도 제대로 구할 수 있어요. 요거는 그림 그리는 문제인데요. 요거 우리 시험지 풀면서 여러분이랑 안 했나? 보시면 직선이 두 개 나왔는데 1사분면에서 만난대요. m의 범위를 찾으래요. 하나는 아예 딱 고정되어 있죠. 이 직선의 방정식이 아예 구해지거든요.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y절편이 2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래요. 그렇게 그려보셔도 되고, 아니면 x절편, y절편을 구해보면 y절편은 2죠. 여기쯤에 있다고 보고, 너무 크다. 2. 왜요? x절편은 1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생긴 직선입니다. 얘가 왼쪽에 있는 직선이고요. 오른쪽에 오는 녀석은 m에 따라서 기울기 달라지고 y절편도 달라지지만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죠. 그 점 어디냐면 2,4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2,4라는 점을 항상 지나가더라라는 거예요. 요 파란색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더라라는 건데, 파란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랑 요 노란색 직선이랑 1사분면에서 만났으면 좋겠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겠네. 그죠? 이렇게 생긴 직선 1사분면에서 만나고 있죠. 그럼 얘를 조금씩 움직여 가다 보면
언젠가는 교점이 1, 4분면을 벗어나게 되는 순간이 올 텐데 그럼 그 경계가 되는 게 어디일 거냐면 얘하고 얘가 아니겠느냐라는 거고요. 이 사이에 이 직선의 기울기가 들어있어야 1, 4분면에서 만날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죠? 그림 그려보면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래서 빨간색 직선 두 개의 기울기만 좀 찾아보시면 되고 좌표가 다 나왔죠. 요 점의 좌표는 2,4였고 요거 y절편이 0,2 x절편은 1,0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 직선부터 생각해보면 0,2랑 2,4예요. x좌표 2 늘었고 y좌표도 2 늘었으니까 기울기는 1이에요. 그래서 요 직선의 기울기는 1이고요. 요렇게 생긴 좀 가파른 직선의 경우엔 1,0이랑 2,4예요. x좌표 1 늘었고 y좌표는 4 늘어났으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는 4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럼 내가 원하는 파란색 직선은 1과 4 사이를 움직이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기울기 m은 1과 4 사이에 있더라.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참고로 등호는 들어가지 않아요. 만약에 1이면 y축 위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건 1, 4분면이 아닙니다. 그죠? 이건 축이잖아요. 얘보다 약간 오른쪽으로 와야 1, 4분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등호는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의 범위, m의 범위를 찾아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될 녀석이고 아마 요 뒤에 오는 m 있죠.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는 거 요거 때문에 요 챕터에 같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뒤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리고 좌치 문제 이렇게 두 개 있거든요. 10분만 하면 돼. 10분만 하고 시작. 표정 안 좋지만 대답 안 했으니까 동의한 것으로 알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조금만 힘내. 외우세요. 외워. 유도 안 해줄 거야. 해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시험장에 가서 그 유도하는 게 생각날 리가 없거든요. 혹시 뭐 여러분 나중에 학교 가서 수행평가를 한다던가 서술형을 쓴다던가 이럴 거면 어차피 알려줄 거거든요. 증명 나올 거야 공부해 이러고. 그런 거 아니면 사실 할 필요가 없고요. 기본 정석에 나오지도 않아요. 실력 정석 가야 나오거든요. 이렇게 생겨 먹었구나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이건 너무 많이 쓰이는 공식이에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런데 유도하는 과정은 자 식은 빼고요. 대충 보면 이런 건데 그림을 보시면 그냥 백지에다 할까요? 그림을 보면 직선 요렇게 있고요. 요 직선의 방정식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생겼다고 보고 직선 밖에 있는 어떤 점 요거 x1, y1 이렇게 생긴 점이 있다고 보고 요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라는 건 수선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긴 게 거리가 아니고요. 이렇게 생긴 게 거리가 아니고 하필이면 이렇게 해서 수선을 떨어뜨렸을 때 요 길이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얘를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보신 것처럼 수직이라는 게 힌트인데 그래서 과정을 짧게 보면 요거에 수직이면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요. 이거에 수직이면서 즉 기울기 나왔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요. 그럼 그 직선이랑 원래 있던 직선과의 교점을 구하면 요 점 되겠죠. 그래서 요 점이랑 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다 줄여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우리 보통 요 거리를 d라고 표현하는데 d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by1 더하기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거리이기 때문에 절대값 붙는 거니까 뭐 절대값은 외우고 자식할 것도 없고요. 분모부터 보시면 직선 자체를 y는 이렇게 안 하고요. 는 0의 형태로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x 앞에 개수, y 앞에 개수 a제곱 더하기 b제곱 거기에 루트 씌운 게 분모에 들어가고요. 분자에는 이 좌표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점은
이 직선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대입해도 0이 안 되거든요. 대입해서 0이 됐다는 건 이 직선 위에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근데 지금 거리를 구하라는 건 이 점은 이 직선 위에 있지 않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대입하면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자의 어떤 값이 나올 거라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수도 될 수 있고 음수도 될 수 있는데 거리니까 그냥 절대값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자는 요 좌표 대입해서 절대값 빡 씌우시면 그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더라 라는 말이 되고요. 그래서 공식은 이건데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도 뭐 나오자면 당연히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건 얘는 뭐 다 이거 뭐지? 얘는 공식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x축 위의 점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대요. x축 위의 점 p, 0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가 같다. 그걸로 p 찾아보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하시면 되고요. 요 점에서 거리가 2이고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래요. 말은 얘가 먼저 나왔지만 이렇게 보는 거지. 요 점을 지나가는 어떤 직선이 있나 봐요. 기울기에 대한 힌트는 없으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되죠. 2,1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 그런데 요 직선이랑 요 점 사이의 거리가 2더라 그 얘기입니다. 참고로 이거 해보시면 m이 2개 나오거든요. 식은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림을 보면 이런 거잖아요. 아이고 5,3이라는 점이 여기 있고요. 2,1이라는 점이 여기 있고요. 요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얘한테 거리가 2인 녀석 찾으래요. 하나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요 거리가 2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요 거리가 2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선 두 개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찾아보시면 m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는데 직선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요. 많이 쓰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요. 크게 두 가지가 되게 자주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고요. 세 점의 좌표 나와 있어요. 얘도 산수는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 그 과정을 보자면 이런 건데 4,7 그리고 1,1 그리고 8,5 뭐 여기쯤에 있겠다. 8,5 이렇게 생긴 점이 있대요. 이 세 점을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어서 넓이를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밑변이랑 높이 곱해서 반으로 나누는 건데 그러려면 서로 수직이 되는 선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보시면 그 어떤 것도 수직은 아니에요. 아니겠지? 아니어야죠.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구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에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얘기한 적은 있긴 있어요. 어떻게 하자고 그랬냐면 직사각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면 각 변의 길이 다 알 수 있고요. 이 삼각형 세 개도 다 알아낼 수 있거든요. 걔네들을 빼시면 노래하려고? 걔네들을 빼내시면 흰색 삼각형 넓이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요 단원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시면 요 밑변의 길이 정도는 쉽게 구할 수 있고요. 높이가 필요한데 높이라는 건 이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요 점선. 요 점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방금 얘기했다는 거야. 요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가지고 구하면 되지 않냐 그 소리예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구하시면 되고 그 직선의 방정식이랑 요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면 그게 삼각형의 높이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물론 되게 귀찮거든요. 이거 해보시면 두 점 사이의 거리도 구해야지 약간 짜증나고요. 기껏 구했는데 다시 이 두 점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도 구해야 되고요. 구하고 났더니 그 직선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도 구하래요. 젠장. 끝이 아니죠. 아까 요 거리에다가 요 거리 곱해가지고 반으로 나눠야 돼요. 그래야 삼각형이 되거든요. 약간 귀찮습니다. 나왔으니까 해야지 그래도.
그래서 그렇게 푸는 방법도 하나 있구나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 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 하나가 나와요. 그 다음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누구냐면 여기 자취 문제인데 아이고 요거는 여기 두 개 나오거든요. 이것도 말로만 하면 금방 끝나요. 얘는 두 점 있고요.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건데 이건 아까 전에 사실은 한번 구했어요.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고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봐 그랬거든요. 이 점의 정체는 물론 이거 얘를 당연히 x, y라고 두고요. 얘랑 얘의 거리 같아요. 이걸로 식을 찾긴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찾아보면 누가 나오냐 하면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 얘가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점 A, 점 B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 찾으래요. 그럼 여기 딱 가운데 있는 중점 당연히 거리 같겠죠. 얘뿐만 아니라 여기서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 보면 이 거리랑 당연히 같을 거라고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A에 가까워지고 이쪽으로 틀어지면 B에 가까워질 텐데 요 노란색 선분의 수직으로 올라가면 거리는 같을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든 상관없이 이 거리는 같아질 거기 때문에 그럼 결국 이 점들을 다 모아보면 걔는 어디 있냐 하면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 위에 있을 거다라는 거고 수직이등분선을 찾는 방법은 뭐였어? 이거 기울기 가지고 수직인 기울기 찾으시면 되고 얘와 얘의 중점 그게 2등분하는 점이니까 그 점 지나간다. 이걸로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시면 되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얘가 말하는 것이 선분 AB의 수직 2등분선이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면 좀 손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풀어보시고 마지막이에요. 다 왔어. 얘는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두 직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 근데 이것보다요. 여러분이 더 많이 만나게 될 표현법은 뭐냐면 두 직선 요 두 직선이에요. 이루는 각을 2등분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 표현을 훨씬 더 많이 볼 거거든요. 같은 거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랑 둘이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오는 표현법이에요. 보시면 이런 거예요. 직선이 하나 이렇게 있고 직선 또 하나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각을 2등분한다는 건 얘네 둘이 이루고 있는 각, 요 각을 2등분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는 거예요. 근데 말했지만 각을 2등분한다고 해서 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얘는 거리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노란색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어떤 점을 고르든 요 직선까지의 거리나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아요. 각을 2등분하고 있으니까. 지금 삼각형 두 개 있다고 보면 합동일 거잖아요. 이 점 골라봐도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까지의 거리, 이 둘이 거리가 같겠지. 왼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골라서 보면 이 거리가 둘이 같을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표현하기로는 직선 두 개가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을 구하세요지만 실제로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면 위에 나오는 것처럼 풀 거라고요. 두 직선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그것의 자취를 구하세요.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보면 자연스럽게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거니까 이거 하나 풀고 갑시다. 요 직선의 요 점을 뭐라고 A, B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보면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 요 점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 D는 루트 분모의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절대값
2a-b-1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오른쪽에 오는 것도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분의 절대값 a 더하기 2b-1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얘네 둘이 같아지도록 하는 a, b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써놓고 나서 보면 분모 얘도 루트 5고 얘도 루트 5거든요. 그래서 분모는 통째로 날아가고요. 분자에 있는 것만 보면 절대값이랑 절대값이 둘이 같대요. 써보면 2a-b-1이랑 a 더하기 2b-1이 같다고 했는데 이건 푸는 게 두 개죠. 둘 다 양수인 거, 둘 중에 하나만 양수인 거. 아까 얘네 둘이 부호가 같은 거, 얘네 둘이 부호가 다른 거. 그래서 풀이는 이렇게 생겼다고요. 2a-b-1이랑 a 더하기 2b-1이 같은 경우랑 2a-b-1이랑 -a-2b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경우랑 이렇게 두 가지 있어요. 뭐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양수면 어떡하나요? 이거랑 똑같지. 그죠? 양변의 부호만 달라진 거고 둘 다 음수인 경우면 이거랑 똑같죠. 그냥 둘 다 마이너스를 달아 놓은 거니까. 원래 경우는 네 가지지만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오고요. 얘 정리해 보면 좌변으로 다 넘길까요? a 마이너스 3b는 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직선이 하나 나온다는 거지. x 마이너스 3y는 0. 얘가 하나고요. 또 하나 이거 좌변으로 넘기시면 3a 더하기 b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3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도 되고요. 얘도 되고요.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림에서 보면 노란색 직선 하나만 있는 것 같지만 이루고 있는 각은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있잖아요. 그죠? 얘를 이등분한 직선도 있거든요. 이렇게. 요 직선도 아무 점이나 하나 골라보시면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아요. 그래서 요 노란색 직선도 당연히 찾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직선이 두 개 나오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그려져 있는 노란색 직선 두 개는 서로 수직이에요. 그죠? 이쪽 각을 이등분하는 거랑 요 큰 각을 이등분하는 거랑 어쨌든 이등분 두 개인데 합치면 180도였기 때문에 요 노란색이랑 요 노란색은 서로 수직이고요. 기울기도 보시면 요거 기울기 3분의 1이죠. 요거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에요. 알아서 수직인 직선 두 개가 찾아진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 표현법도 기억해 두세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이등분하는 거. 이건 각을 이등분할 게 아니고 실제로는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보세요 라는 말이랑 같은 거였습니다. 해서 여기까지가 직선이고요. 엄청 많죠? 문제 거의 안 풀고 막 말로만 하고 넘어갔는데 벌써 1시간 반이나 했어. 양이 꽤 많고 덩어리도 꽤 크고요. 문제도 꽤 많습니다. 숙제할 게 많다는 이야기죠. 뿌듯하네요. 실은 말고.